이 ETF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그리고 주의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매일매일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붙는 걸까요? 궁금하시죠? 19일 동안 주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. 어떤 투자를 지향하냐면 마음 편한 투자, 그리고 몸도 편한 투자, 그러면서 안전한 투자, 이런 거를 저는 지향해요. 안녕하세요, 리치만 그릿입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리형 ETF, 파킹형 ETF라고도 하죠. 이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매수 내역도 이제 공개를 했었죠. 이게 5월 10일에 2억 3천만 원을 매수한 거고요. 그 이후에 제가 해보니까 괜찮아서 더 매수를 했어요.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계좌는 5월 29일 계좌입니다. 매수한 이후에 19일이 경과했고 19일 동안 주가가 0.16% 증가한 상태입니다. 이게 매일 이렇게 이자를 주가에 반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ETF가 좋은 게 ISA, 연금저축, IRP, 특히 이 절세 계좌들 있죠. 인출을 안 하는 게 좋은 그 계좌들,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계좌에 돈을 넣기는 넣었는데 얘네로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. 이 돈들이 지금 이 계좌에서 놀고 있다. 그랬을 때 그 돈들을 이 ETF를 사면은 정말 좋거든요. 저도 그렇게 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. 물론 일반 계좌에서도 살 수 있어요.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 달린 질문들 위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ETF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그리고 주의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 이렇게 두 개 보시면은 아마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ETF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 두 개로 핵심 요약이 될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.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휘리릭 한번 들어보시고요. 편하게.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좀 더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매수하는 거지? 매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얘네는 ETF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. 그 안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듯이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증권 계좌, ISA, 연금저축, IRP 뭐 이런 특수 계좌들 여기에서 다 투자가 됩니다. 두 번째, 수수료 그리고 세금 이렇게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당연히 궁금하죠. 얘네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그 주식이나 ETF나 거래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. 일단은 주식을 매도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. 증권거래세라고 해요. 얘는 그 상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매도할 때 매도 대금의 한 0.2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어떤 주식이든. 그런데 ETF는 요거를 내지를 않아요. 이 증권거래세는 면제라는 거.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또 내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. 이거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. 그래서 증권사 한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이거는 내줘야 돼요.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그게 있다는 거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ETF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운용사 있죠. 타이거는 미래에셋, 코덱스는 삼성, KB스타는 KB 이렇게 ETF를 운용하는 곳 거기에는 운용보수를 내야 돼요.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주식보다 추가되는 수수료가 그건데요.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 첫 번째는 매수할 때는 드는 돈이 뭐냐. 방금 말씀드린 그 ETF 운용사에 운용 보수를 내야 돼요. 이거 자세한 운용 보수 비교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는 운용 보수가 최저가 0.02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좀 괜찮은 것까지 하면은 한 0.05 그리고 코퍼 금리를 추종하는 ETF는 0.02에서 0.06 그리고 얘네 말고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ETF가 또 있어요.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ETF인데 얘네는 수수료가 좀 세요. 0.05에서 0.06 요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ETF의 이 운용 보수는 이거 언제 내요?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ETF를 사면 그 가격이 있잖아요. 거기에 운용 보수가 녹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매수를 하는 순간에 요 수수료
수수료는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, 매도할 때는 이제 어떤 세금을 내느냐?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권거래세, 그거는 내지를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이자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. 이자가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자든 간에 15.4% 세금 내죠? 얘네도 그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 ETF를 매도할 때 낸다. 근데 15.4%를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과 그 과표 증분 비교해가지고 더 적은 금액에 15.4%를 낸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. 매도할 때 냅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비용이 그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잖아요.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계좌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삼성증권이 제일 저렴해요. 그래서 저도 이 계좌에 딱 보면은 평생 혜택 비대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증권사에 내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거래를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거든요. 큰 돈은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제 계좌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360원, 키움증권은 1,500원, 1억을 거래한다. 삼성증권이 3,600원, 키움이 15,000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ETF를 샀단 말이에요. 살 때 저는 ETF 운용 보수 대충 한 0.04 잡고 증권사에 내는 또 수수료 0.004 잡으면 두 개 합쳐서 한 0.044% 정도가 그 수수료로 나가는 셈인 거죠. 1억을 사면 한 44,000원 정도가 됩니다. 이자 소득세 그거 별도로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이 정도가 됩니다. 그 다음에 3번 인출은 어떻게 되나요? 질문 주셨는데 인출은 이게 어쨌든 주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이틀이 지나야 하는 거는 맞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계좌 안에서 이거를 일단 매도하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바로 다른 주식이 매수는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계좌 밖으로 꺼내려면 이 영업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 돈을 이 계좌 안에서만 운용을 할 거다. 그러면 이거 팔고 바로 그날 다른 주식은 살 수 있어요. 그렇게 활용은 가능합니다. 4번 한도. 이거는 한도 없죠. 그냥 ETF 투자기 때문에 얼마를 이 ETF를 살 수 있다. 그 한도는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ETF를 살려는 계좌가 ISA, 연금저축, IRP다. 그러면 얘네는 이거 계좌 자체에 한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만 살 수 있겠죠. 그 내가 넣은 돈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고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한도가 전혀 없어요. 뭐 몇십억씩 사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5번 이자는 어떻게 주나요?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배당금,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계좌에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이거 영상 보시면 지금 0.16%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. 이자가. 그러면 매일매일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붙는 걸까요? 궁금하시죠?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증권 플러스 앱이라는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대충 요 CD 금리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. 코덱스 거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일별 여기 들어가시면 일자별로 매일매일 이게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 건지를 알려줍니다.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요 일별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도 제가 산 날부터 오늘까지 해서 0.16%가 증가한 게 맞아요. 매수 다음 날부터 해서 더해보시면 0.16이 나옵니다. 그래서 매일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있는지 내가 투자한 돈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지는 증권 플러스 앱 일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.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이 좋은지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모아도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저라면은 금리형 ETF 얘네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넣는 쪽을 활용할 것 같고요. 적립식으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소액이어도 돈을 넣어서 얘네를 매일매일 이자를 받고 싶다. 그랬을 때는 발행어음형 CMA가 낫죠. 왜냐하면 어쨌든 이 ETF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잦은 매수 매도 보다는 한 번 넣었을 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를 계속 여기에 넣어도 된다. 이런 정도의 돈으로 하는 게 좋죠. 자주 수시 입출금을 할 거다. 그런데 매일매일 이자를 받고 싶다. 그러면은 발행어음형 CMA가 난 거죠. 얘는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만 내지 ETF 운용 보수라든지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이런 게 없으니까요. 이렇게 활용을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의 내용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 파킹형 ETF, 금리형 ETF는
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얘네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ISA, 연금저축, IRP 얘네처럼 한 번 넣은 돈을 안 빼는 게 좋을 때, 근데 돈을 여기에 넣긴 넣었어요. 좋다고 해서 돈을 넣긴 했어요. 근데 얘네를 어디에 투자할지 아직은 못 정했어요. 또는 내가 이 계좌 안에서, 예를 들어 ISA에서 제가 그랬잖아요. ISA 8,000을 넣었는데 얘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한 2,500이 생겼어요. 그러면 이 돈을 빼지도 못하고 아직 어디에 투자할지도 확실히 아직 안 정했고 이랬을 때 얘를 임시적으로 이 ETF를 사놓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리고 꼭 이런 계좌 아니어도 일반 계좌인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정도를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굴리는 상황이에요. 그랬을 때도 항상 우리는 투자하다가 매도하죠. 그럼 저는 이거를 사실은 그냥 두지 않고 저는 그 발행어명 CMA에 항상 이체를 했었어요. 그리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매도하면 그 돈을 CMA에 넣어놓고 또 다시 매수할 때 얘를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웬만하면 이제 투자하는 계좌 안에서 한 일주일 이상 얘를 예수금으로 그냥 갖고 있을 거다 했을 때도 얘를 이제 매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예수금 전부를 사지는 않고요.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 계좌인데 지금 예수금이 한 5천만 원 있다. 그러면 좀 나눠서 파킹형 ETF로도 좀 해놓고 나머지 돈은 CMA에 갔다가 뺐다가 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파킹형 ETF가 그래도 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잦은 매수 매도보다도,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좋겠죠.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될까? 지금 비교해 볼 만한 게 한 총 12개가 있거든요. 그냥 단순하게 운용 보수만 보고 선택할 거는 아니에요. 그 특징이 있고 운용 자산, 호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정보가 다 날아가요. 휘발이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면 좋은 게 제가 알려드린 증권 플러스 거기 딱 들어가셔가지고 CD 금리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쭉 떠요. 뭐 열 몇 개 뜨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ETN 같은 거는 안 하거든요. ETN 같은 거 안 하면은 CD 금리로 지금 볼만한 게 타이거, 코덱스, KB스타 뭐 요 정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실제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지향하냐면 마음 편한 투자, 그리고 몸도 편한 투자, 그러면서 안전한 투자, 이런 거를 저는 지향해요. 우리가 행복하려고, 그리고 좀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나만 일하면서 그 노동소득으로 불리는 것보다 편하게 좀 더 잘 불리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.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.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불려나갈 수 있고요. 은행 예적금,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무조건 넘을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하죠.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. 저희도 자산 영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? 영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도 둘 다 그만두고 경제적 독립을 이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되게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면 가능합니다. 제가 저희 유튜브에 이게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달에 한 최소 2개 정도는 올리자, 이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제 채널의 방향성은 뭐냐면 진짜 행동하게 도와드리자. 그래서 유용한 정보 핵심만 딱 잘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도 영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? 혼자 공부하고 그 행동하면서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슬럼프가 오고 막 지치거든요. 그랬을 때도 또 제 채널이 좀 그런 등대 같은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. 진짜 유용한 정보도 드리고 마음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, 멘탈 관리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와 힘들 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채널이 저의 바람이에요. 행동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제 채널을, 영상을 꾸준히 보면 진짜 도움이 된다. 좋은 정보도 알게 됐고 마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 채널을 보면 좀 희망도 생기고 그렇다, 위안도 된다,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는 못 올려도 가늘고
길게 꾸준히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갈게요. 네,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 리치맘 라이프 유튜브 카페에서 같이 꾸준히 함께 해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